면세 포기. 면세를 내가 포기하고 싶대.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면세라고 규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도서죠. 출판사도 책을 파니까 면세 사업자야. 근데 나는 책을 팔 때 그냥 과세하면 안 됩니까? 과세하고 부가세 걷어내고 나도 사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면세 포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면세를 규정한 이유가 없겠죠. 나를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저것들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 면세는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는데 딱 두 가지의 경우에만 면세를 포기시켜줍니다.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자, 영세율 적용 대상. 이 물건이 영세율이 적용이 되더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래요. 자, 이제 외국인데, 여기 한국에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꽃을 재배하는 사람이야. 꽃을 국내에 공급하는 건 면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꽃을 외국에 수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뭘 적용받겠어요? 영세율을 적용받겠죠. 근데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 사업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경우는 면세를 포기하게 해주느냐? 이 면세의 취지가 뭐죠? 국내 소비에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면세를 시키는 건데, 이거는 국내 소비가 아니잖아. 외국으로 수출하고 이 외국에서 소비가 일어날 거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외국으로 갈 때 면세로 가면 어차피 부가세 안 걷는 거 똑같아요. 영세율은 0% 걷는 거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영세율 사업자가 되면 국내에서 이 꽃을 기르기 위해서 들어갔던 매입세액이 다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면세 사업자로 계속 살려놓으면 국내에서 이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하나도 못 돌려받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내 소비도 아니고 소비가 외국에서 일어나니까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는 면세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숙한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은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면세인데, 그럼 아니 영세율인데, 그럼 국내도 명세율이냐? 그건 말도 안 되죠. 국내는 여전히 면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면세가 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국내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거의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 또는 무상으로 용역이나 뭐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면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주로 면세는 대상이 최종 소비자를 위한 건데, 어떤 사람이 나처럼 개인적인 사람이 어떤 학술이나 연구단체에다가 연구를 의뢰하겠어요? 뭐 저희 집사람 요즘 이상합니다.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거의 없죠. 다 사업자야, 거의 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편의상 서로 저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포기시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연구한 돈만 받거나 아예 돈을 공짜로 받아. 뭐 그런 연구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은 국내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를 포기할 수 있구나. 면세를 포기하는 순간 이제 과세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포기 절차 볼게요. 이것도 한번 나왔었네요. 부가세의 면제를 받지 않으려면, 즉 면세사업자가 되지 않고 과세사업자가 되고 싶으면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저는 면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세사업자가 됐으니까.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세무서에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만 충족이 되는 학술연구단체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그 다음에 재적용 절차 보시면요.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즉 면세 포기를 하면 3년간은 계속 과세사업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다시 저 면세할래요? 할 수 없어요. 한 번 하면 3년 가야 돼요. 그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다시 면세사업자가 되고 싶으면 면세 적용 신고서와 면세할게요 이제 하고 이미 발급받은 과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세 적용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면세를 포기한 걸로 본다. 한번 면세 포기하면 3년간 가야 되고 아무 말이 없다고? 그럼 계속 면세를 포기한 걸로 보겠다라는 게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금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는 거의 풀어드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냥 봐서 잘 암기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거만 표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표 하나만 기억합시다. 혼자 하면 이해 잘 안 되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공급은 파는 거예요. 만들어서 파는 건. 그다음에 부동산의 임대. 이거 빌려주는 거, 받고 월세 받는 거. 그다음에 구분을 토지 또는 이제 땅 뺀 나머지 거, 건물, 뭐 상가, 뭐 이런 것들이죠. 아파트 이런 거. 자, 이제 과세 면세 여부를 따지는데 이제 외우는 순서 설명드릴게요. 부동산을 공급이야. 근데 땅이야. 아까 봤죠? 부가가치 구성요소 토지 면세야. 얘만 면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과세야. 외우실 때 다 과세.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없는 법이 없으니까 부동산의 공급은 면세예요. 나머지는 다 과세야. 그런데 이제 여기 외우고 이리 갑니다. 부동산의 공급인데 땅이 아닌 것 중에 집이 있어요. 집. 근데 집인데 국민주택이야. 서민들이 사는 집. 국민주택의 공급은 아까 면세라고 배우셨죠? 왜? 서민들이 사는 집이니까.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하겠다. 그러면 국민주택은 25.7평인데 이거보다 더 큰 집은 과세라는 얘기지. 딱 요것만 면세야. 국민주택, 서민들이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과세시키면 되겠니? 면세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이거보다 더 큰 주택, 집이에요. 상가는 사이즈하고 상관없어. 상가는 무조건 다 과세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내려와, 이쪽으로. 자, 이 사람은 이제 돈이 조금 있어서 집을 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돈이 없어서 임대를 해. 새 들어 산다는 거야. 근데 새 들어 사는데 주택의 사이즈를 정하면 되겠어? 너 서민들은 25.7평 이상의 집을 임대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주택의 임대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얘보다 더 큰 거죠. 여기보다 더 커도 상관없어. 임대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어서 사는 거잖아. 예? 사는 사람한테는 국민주택 정도의 집은 서민들이 사는 집이니까 면세인데 그거보다 더 큰 집을 사면 안 되지. 과세. 근데 얘는 돈이 없어서 새 들어 살잖아. 근데 요 사이즈의 집으로 딱 결정하면 안 되지. 이거보다 좀 더 커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주택이야. 여기는 국민주택 사이즈 정해서 여기는 그냥 주택의 임대는 면세. 상가의 임대는 당연히 다 과세고요. 주택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 있어서 집을 사는 사람. 여기 돈이 없어서 새 들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더 커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이 주택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주택의 부수 토지. 원래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당연히 상가 임대, 주택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를 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부수 토지는 그 정착 면적의 뭐 5배 또는 외곽 지역이면 10배. 이렇게. 그래서 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겠어요. 자, 다 토지에 땅 파는 거에 이것만 면세가 나머지 다 과세예요. 그런데 집. 서민들이 집 사는 거, 작은 집 면세. 돈 없어서 새 들어 사는 거 사이즈 상관없이 주택이에요. 상가가 아니라 임대 면세. 그리고 이 주택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 주택이 깔고 있는 부수토지 면세. 나머지는 다 과세.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이 뭐 상가의 공급? 상가를 공급한다고? 당연히 과세지. 상가의 임대? 당연히 과세지. 응?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